이 A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이오드의 순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역방향이 됐을 때 어떤 일정한 값을 갖게 어떤 값을 정해주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이오드의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역방향 전류가 아주 조금이나마 흐르겠죠. 다이오드의 정기적인 특성에서 봤듯이 나노암페어 정도, 작으면 나노암페어 정도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A를 이제 값을 우리가 정하는데 어떻게 정해주냐면 다이오드의 역방향일 때 흐르는 전류 그거를 IS라고 하는데 이게 역방향 포화 전류라고 해요. 포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뭐 내려가거나 뭐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처박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일정하게 흐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일정하지는 않지만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 적지만 일정하게 흐르는 그것을 우리가 포화됐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에 역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그거를 역방향 포화 전류라고 해서 보통 나노암페어 단위죠. 그거 IS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A에다가. 그러면은 IS에 2의 X에 마이너스 1.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의 전류, 역방향이든 순방향이든 걸어졌을 때 전류라고 하면 ID라고 이제 바꿔놓을 수 있고, 그러면은 요 X만 우리가 정해주면은 다이오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수를 어떻게 정해주느냐? 지수가 좀 복잡하죠. NKT분의 QV.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가 문제예요. 항상 여기서 보통 공학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요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대부분 여기는 다 스킵하는데 그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이게 왜 이런 형태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것만 정해지면 다이오드 방정식은 이제 다 아는 거니까 여기서 볼츠만하고 깁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볼츠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기억해 둘 만해요. 볼츠만 상수 해가지고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주울 퍼 절대 온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볼츠만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체계가 잡힌 거예요. 그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이 볼츠만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깁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볼츠만은 연력합 그게 이제 깁스에서 통계역학으로 정착이 됐는데 용어가 일단은 볼츠만 하면 볼츠만 인자라고 하는 거가 많이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는 게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돼요. 볼츠만 인자를 보통 이렇게 써요. 또 익스포넨셜 자연지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뭐 HE 이거를 볼츠만 인자라고 해요. 연력학 자기가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깁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역학을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걸 정착시킨 사람인데 나중에 이 깁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 H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정의했냐면 H 이꼴 볼츠만 상수 그 다음 절대 온도 분의 1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H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건 상수고 예를 들어서 분자의 움직임이 없다. 그거는 절대 온도로 0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0도가 마이너스 273도씨 우리가 섭씨로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273도씨가 될 때 그때는 분자가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실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25도 그러면은 우리가 섭씨를 25도씨 하면 절대 온도로 273 더하기 25도 해가지고 이게 298K가 되는 거예요. 절대 온도로 굉장히 높죠. 절대 온도로는 분자들의 움직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깁스에 의해서 이게 H 이꼴 KT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을 얻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H가 온도에 관계된 거다.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볼츠만 인자가 있는데 여기 H가 있더라. 근데 H는 온도에 관계된 항목이구나. 여러분들이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이 볼츠만 인자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2의 마이너스 KT분의 2로 바뀌죠. 전압을 인가해서 전자가 움직이니까 어떤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인데, 그럼 다이오드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자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Q, V라고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전화가 있는데 전자겠죠. 그거에서 전압을 인가해주면 인가한 만큼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얻고,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KT분의 이게 V가 되는 거예요. 다이오드 방정식에 요거를 우리가 대입해 보자 이거죠. 대입해 보면 어떻게 이제 식이 바뀌냐 하면, 자,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에 맞게 이상화된 인자를 집어넣게 돼요. 방정식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N이라고 하는 팩터를 집어넣어요. 근데 보통은 이거는 실리콘일 때 이걸 1이라고 넣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로 하자고요.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 그래프하고 아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을 집어넣어서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식을 굳이 따지자면 거의 뭐 N은 1이라고 생각하니까 빼버리고, 열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VT, 서멀 볼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Q분의 KT. 네. 볼트만 상수에다가 어쨌든 간에 열이 여기 항목에 들어가죠. 이걸 열 전압이라고 하는데, 열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온 한 27도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Q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이거 볼트만 상수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곱하기 절대 온도는 27이니까 절대 온도로 붙이면 273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300K가 되겠죠? 300K. 그러면 이게 26mV가 될 거라고요. 26mV.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이제 바꾸냐 하면 ID 이꼴 IS 2의 KT분의 Q. 여기만 보시면 요걸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VT에, 여기 V는 다이오드에 걸린 순방향 전압이든 역방향 전압이든, 역방향 전압이는 마이너스 전압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니까 요거를 VD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VT가 26mV니까 상온에서는 IS에 2에 26mV VD 마이너스 1.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다이오드 방정식을. 복잡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규명하려면은 통계학과 같은 걸 더 공부하시고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우리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이오드 방정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일단은 자연지수 함수의 형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이오드의 전류전압 그래프하고 맞춰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해주고, 어느 전압 이상일 때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니까 조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그 항목들을 우리가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우리가 정해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요 형태도 기억하시고, 요 형태도 기억하시고, 요 형태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뭐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걸 바로 하면 되겠죠. 뭔가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게 더 굉장히 편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트랜지스터에서도 쓰인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암기하고 보시면 크게 뭐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부할 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난관 중에 하나예요. 수식에서 첫 번째 난관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식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방정식인데 KT분의 Q는 VT분의 1이 되니까 VT분의 V가 되고 V는 다이오드 양단에 걸린 바이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순방향이면 플러스, 역방향이면 마이너스. 그래서 더 간단하게 쓰면은 열전압이 실온에서 27도인 실온에서는 26mV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K라고 하는 것은 볼츠만 산수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줄 퍼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여기 V는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 순방향이든 역방향이든.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도. Q는 한 개의 전자가 가진 전압. 그 다음에 IS. 이걸 아까 역방향 포화 전류라고 했죠.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 그래프에서 보면 역방향일 때 전류가 작게나마 일정하게 흐른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 변하지 않는다고 치고 그것은 포화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역방향으로 흐르는 포화된 전류, 변하지 않는 전류. 그래서 역방향 포화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버스 커런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이오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어떤 단점이 있어요. 다이오드의 전압하고 전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설명이 되는데, 이게 항복 전압이 발생할 때 역방향 전압을 크게 인가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바로 항복이 일어나죠. 다이오드의 항복 전압 그리고 항복 현상에 대해서는 이 다이오드 방정식이 이거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맹점이 있다. 그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